얼굴 이쁘게 나온다니까. 근데 얼굴에 뭐 흉터 있는 것처럼 나오나? 왜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흉터 있는 것처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또 홍성표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축구 그 대한체육회 이런 거 하고 네. 또 한인회 활동하시고 네. 바쁘시죠? 바쁩니다. 뭐 하는 거 없이 바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의 그또 고정 패널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요즘 바빠가지고 참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모시기 힘들어요.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보기는 맨날 보는데 네. 그죠? 짧게라도 맨날 보죠, 그죠? 요즘 뭐 대감님이 오히려 활동이 좀 저조한 듯한 느낌. 아 나는 요즘 그 항상 변명상 얘기하면 이 컨셉이 떨어지는 것다기보다도 요즘 진짜 제가 마음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네, 뭐 저야 뭐 압니다만은 우리 뭐 패널들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저 써니 팬들 입장이나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기가 써니 호텔이 참새 방앗간이었는데 요즘 그 방앗간에 참새들이 모이질 않는다고. 아, 대감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좀 변환기고 또 그리고 그간 준비했던 걸 하나씩 또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복잡한 것들 그런 또 인간관계 그 와중에 또 뭐 우리 애기들 왔죠. 또 그 다음에 또 뭐 한인회 또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네. 많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촬영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요즘은 촬영을 할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거정저정 할 일도 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 입장은.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또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현장 뛰어다닐 만한 시간들도 별로 없었다. 뭐 사람들하고 또 준비하는 게 워낙 여러분 창업 이런 부분에 사업의 어떤 부분 제가 요즘 갑자기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뭐 이미 뭐 회장님 되셨잖아요. 계열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결사 많죠. 요즘은 또 왜냐면 우리 이제 써니 길라잡이 보고 오신 분들 일도 도와주는 게 있고 또 그거 내가 개입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 그런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홍성표 부회장이나 후남이가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모자란 부분도 이제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여러 가지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 정리하기도 힘들 때가 있고 그게 어디고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특히 외국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심하죠. 저도 최근에 막 느끼는 거지만 하여튼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자 성격이 있고 또 여기서 외국에서 만났지만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또 생각들이 다 다르고 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냥 본인의 인생만 열심히 살면 될 텐데 꼭 너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남의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정말 반듯하게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있다 보면 이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아니면 무역 네. 또 어떤 물품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는 법인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요즘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매도 해야 되고 또 그 인쇄 그 다음에 법인 만들고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런 쪽에 이제 참 나하고는 관련 없는 분야인데 요즘 거의 전문가 돼 가고 있다. 이런 게 어떤 수학이면 수학인데 이 나이에 그죠? 네. 좀 물론 이제 우리 홍승표 부회장님도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수입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수입도 해봤고 또 제가 여기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내보내는 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수출하는 시도를 많이 해봤죠. 근데 뭐 대부분 뭐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세부적인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중도에 말고 이랬는데 지금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정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떤 문의들이 오고 있어요. 네, 그뭐 같이 좀 하고 있는데 네, 네. 또 뭐 이런 뭐 여행 관련한 부분이나 네. 또그 하다못해 항공권 문제까지도 요즘은 하고 있으니까 뭐 누구 말대로 이러다가 무슨 진짜 그룹사 해장되냐 이런 말도 하는데 지금 몸만 쓰고 있어요. 머리만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이 당장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준비 작업을 하는 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또 약간 옛날에 1연속극처럼 매일 나갔지만 요즘은 제가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러다가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어떤 이 방송에 대한 문제나 또 요즘 또 잡지에 대한 것도 뭐 저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일일이 다 말하자면 정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렇죠. 근데 그거 일을 원래 겁내는 때는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실패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쭉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완성되어 가는 중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또 뭐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뭐 이 컨설팅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들어와 있고 또 뭐 하다못해 뭐 결혼 문제라든가 오늘도 뭐 동영상 찍은 창곤이나 이런 쪽들 어떤 인생 살면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뭐 창곤이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 뭐 밑장빼기라든가 그 피해보는 그렇죠. 예. 저는 깜짝 놀랐네요.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대감님하고 그때도 이 자리네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택시를 조심하십시오라는 방송을 했는데 지금 제가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댓글 그 영상을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하셨다고. 그래서 일단 그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시다.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차를 타라고 이런 걸 줘요. 그 어디 뭐 무슨 뭐다 하면서 그거 받으면 안 돼. 일단 무심하게 지나가고 그 공항에 특히 이제 호치민 경우를 얘기를 하면 왼쪽에 그 택시 정류장이 있어요. 택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한 10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비나산이나 마일런을 타라. 뭐 사이공 트러스트나 사이공 그 에어포트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없는데 우리 같은 오랫동안 이렇게 이 호치민을 아는 사람이 타는 건 문제가 없지만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고 또 돈을 요구하면 가서 줄게 하십시오. 뭐 그리고 모른 척 하십시오. 몰라 I don't know. Why? I don't know.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운전기사 옆좌석을 웬만하면 앉지 마세요. 뒤에 앉아. 뒤에 앉으세요. 뒤에 앉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장소, 구명에 가줄게. 아니면 내가 탕론 가줄게. 뭐 지갑을 보여달라 하면 절대 보여줄 수도 안 되고. 지갑 없다. 가서 줄게. 뭐 이렇게 그냥 버티고 계속 우기면 내리세요. 그러니까. 내려서 다시 타세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가서 집 받을 돈 받고 갑니다. 그리고 일단 마일런이나 비나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뭐 여기 마일런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지갑 주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죠. 무조건 도착해서 얼마 나온 거 보고 호텔 주인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얼마를 주세요.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뭐 관광의 목적이다 사회 목적이다 여기 오셨지만 베트남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만 안 될 뿐이지 그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국에서 만약 그렇게 남의 돈을 이렇게 빼내가고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전문가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데는 그냥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안 통할 뿐이지 여러분은 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일린, 비나선 이 택시를 반드시 타면 되는데 그나마도 헷갈린다 하시면 차라리 제 생각인데 이거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출국장 벗어나기 직전에 보면 그 공항 내에 이래 택시를 안내하는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 부스를 이용하면 비용은 좀 많이 들어요. 그랬는데 안전합니다. 아니,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항의도 할 수 있고 네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어제도 그 얘기가 화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적인 지금 저하고도 여행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특히나 이제 요새 라오스 문제.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었다. 그 빈정에서 생긴 일, 일단 봉제 공장을 했는데 한 40명 데리고 봉제 공장을 10몇 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죽었어. 경영난 또 재정난 재정난 때문에 비관 자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은 우리랑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미 가족을 저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 40명의 월급을 베트남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2달치를 못 받았다. 그러다 약 보니 3만 불 정도.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상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고 해외에 있다 보면요. 그 양반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내가 감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가슴에 하나 와 닿는 부분은 죽으면 한국을 갈 수 있을라나라고 뉴스에 썼어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 오면 사실혼 관계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이 대부분은 아닌데 부인을 두고 한국에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다 가족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이 베트남 여자분들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있다 보면 참 그것도 문제 복잡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참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솔직히 더 얘기하면 여기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 주위에도 엄청 많습니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다 그러다 남의 인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분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만이 명분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또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도덕적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없는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홍준표나 김영선이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 많아. 그죠? 왜냐면 나는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이사장님은 학교 후배고 또 이충곤 회장 또 여기 나름대로 또 여기 좀 자기들 여기서 잘 나가는 친구고 또 민경창이라든가 우리 쪽 가까운 좀 거치면서 그래도 나름 방귀끼나 끼는 사람들하고 워낙 가깝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 나한테 타켓을 돌리다가 근데 감히 말은 못해 또. 왜? 성격이 워낙 더러워서 그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내가 요즘 이제 특히나 이제 요즘 이 사업 쪽에 좀 약간 많은 쪽을 생각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항상 얘기합니다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데지만 요즘 잠깐 그 부분에 눈을 좀 떠졌다. 부동산이나 또 어떤 그런 무역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워낙 관여를 하다 보니까 또 요즘은 또 무슨 가라오케까지 이게 이게 자세하게 말씀은
말해도 되지 뭐. 근데 사실은 군대 또 나랑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내가 병장일 때 일병이던 그 친구가 40년 만에 40년은 좀 오버구나 하여튼 뭐 30 몇 년 만에 이 써니의 길라잡이를 보고 찾아왔어요. 그 양반이 이제 그 뭔가 좀 이루는데 또 어떡합니까 찾아온 걸. 그래서 그런 일들 또 이 다른 호텔도 같이 하자고 또 움직이면서 찾아다니는 일들 뭐 하여튼 뭐 요즘 손대는 품목이 수십 가지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극히 뭐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네, 이제 뭐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도 저보고도 그래요. 아니 뭐 도대체 그렇게 뭐야 과연 할 수 있느냐고도 저한테 대묻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기까지는 제가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한번 정착이 딱 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계속 돌리고 체크할 품목이 예. 나오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책탁탁 체크하다 보면 요 휴대폰 하나로 전부 다 제가 가게 상황을 CCTV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모든 걸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홍성표 부회장님 해도 좀 우리보다는 젊으니까 우리 세대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좀 아날로그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또 모르면 또 창피를 무릅쓰고 물어봅니다. 뭐 창피해요? 그럼요. 야 이거 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제 요즘 또 말 안 하는 우리 명건필 선생님 우리 그 저 목포에 또 선생님 우리 또 팬분 한 분 계십니다. 예. 선생님 뭐 방학했는데 왜 안 와? 오신다며.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래도 뭐 내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단테스 안구랑은 얘기해서도 명건필 선생님은 오늘 처음 얘기한 것 같고 오늘 이제 뭐 창곤이 이제 결혼한 창곤이 부분도 왔고 태욱이는 한국 갔고 또 여기 보면은 써니의 길라잡이를 보고 왔던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죠. 뭐 이발소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이 호떡 팀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 팀들이 뭐 그 작은 호떡 장사로 온 건 아니에요. 다른 아이템도 보고 근데 그런 어떤 그 묘하게 이 써니의 길라잡이로 인한 어떤 공동체 비슷한 게 생긴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저 대화 중에 그 비슷한 다른 예를 들다가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우리 그 보통 아래한글 처음 배울 때 시절로 돌아갔을 때 보면 그 컨트롤 C, 컨트롤 V만 이용하면 그 많은 양을 카피를 해서 단번에 옮길 수 있는 걸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그걸 또 하고 그러다가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워지면 또 새로 하고 그래 밤새는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 베트남에서 생활을 정착하시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됐고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대감님을 찾아왔을 때는 뭐냐 그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돼. 단축키가 되는 네, 단축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대감님을 찾았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저는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또 뭐 유기장을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뭐 하여튼 별의별 어떤 요즘 컨설팅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만능 박사는 아닙니다만 자주간 베트남에서 겪었고 베트남에서 있던 현 상태 있는 그대로의 팩트 그건 제가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은 뭐 어쩌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한국에 가서 찾으셔야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서 이거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한국식 잣대를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과 다릅니다. 분명히. 자, 제가 그럼 몇 가지 선문답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장님이고 직원이 어느 날 와가지고 사장님 저 오늘 생일이라서 일찍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그거 한국 같으면
미친놈이지. 예, 인정이 되겠어요. 그럼 저는 만약 한국의 어떤 마인드로 오면 그래 오늘도 일찍 가고 그러지 말고 이제 집에서 푹 쉬어. 그럼 매일매일 생일 파티하고 푹 쉬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예. 보내줘야 됩니다. 비건한 예를 또 하나 들면 여기는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조금만 하면요 일을 하다가도 그만 나갑니다. 그럼 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한국 같으면 이건 완전 또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기본적으로 그래요. 한국식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들 운행을 할 때 보십시오. 시내 운행을 할 때 정말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오토바이 천지죠. 온 차들이 늦게 가는데 지만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어떤 룰이나 여기에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내가 그 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급하게 판단을 하지 말아라. 기다리다 보면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 오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때까지 근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참아. 나이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래놓고 나중에 다른 여기서 이제 좋은 어떤 부분을 찾은 사람을 부러워해. 근데 그 사람도 충분히 참고 운이 좋으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 뿐이지 절대 여기 오면 베트남식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덤벼야 한다라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일주일 열흘 있으면서 뭐 평생에 사랑을 찾는다고 택도 아닌 소리고 여기 놀다 가세요 그냥. 뭐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유흥주점 가서 그냥 놀다 가면 돼. 여기도 밤문화가 있고 충분히 어떤 그런 뭐 마사지가 있고 먹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와갖고 뭐 몇 번 안 만났는데 이럴 줄 몰랐다. 그런 거예요. 뭘 이럴 줄 몰라. 언제 봤다고. 아니 몇 번 안 보고는 뭐 참 검사빠들 참 문제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통밥 뻔히 재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통밥 재요. 이 남자가 와서 오래 있을 건지 나랑 같이 이걸 뭐 할 건지 정말 아니면 얘들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은 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언제 또 날 버리고 딴 놈한테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탐할 수밖에 없는 그림. 그리고 가갖고 뭐 사달라고 하고. 그게 걔들 욕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보통 여기 베트남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들은 나이 차이 기본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 본인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제가 요새 저도 바빴고 우리 홍 부회장님도 여러 가지 요즘 몸도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동영상 안 찍었는데 또 우리 또 일부 팬들 중에서 홍성표는 어디 갔나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성룡을 제키찬을 또 한번 모시고 동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성룡과 같이 한번 찍을 아니 거라는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기다리겠습니다. 머리 좀 뽀글뽀글 해가지고 성룡하고 같이 좀 비슷하게 완전 분장을 하고 한번 찍자고. 저는 성룡 닮았다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나는 아랑드롱 닮았어. 누군지 모르지. 예,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써니의 길라잡이는 계속됩니다. 쭉 쭉. 계속됩니다.